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정부가 고금리 시대 대출이자 부담이 큰 수요자들을 위한 1년 한시적인 정책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달 말에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소득 제한이 없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주담대를 크게 낮추면서 금리가 시중은행과 크게 낮지 않다고 하니까요.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가지고 계신 분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1부 마음에 들었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2부에도 열심히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해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그리고 궁금한 거 또 부동산에 대한 미래 궁금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상담에 앞서서 꼭꼭 박사 명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부동산 규제가 지난 1월 5일로 일부 해제가 됐고 또 이번 주부터는 또 금리마저도 시중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시중에서 그만큼 또 불안이 좀 사라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금리는 3.25%로 올랐는데 시중금리는 6, 7%대에서 5, 6%대로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보합세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그런 부담 때문에 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시장에 여전히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여전히 부족한 서울 아파트 재개발 예정지를 공략하라. 보통 보면 단독주택이 부셔져서 빌라와 연립이 됩니다. 다세대와 연립을 빌라라고 하죠. 그리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노후 주거지가 되면 아파트가 되지요. 아파트가 되고 나서 다시 또 나이를 먹으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죠. 보통 노후 주거지의 순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 집도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빌라와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가 될 때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다시 재건축이 될 때 일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 아파트로 갈 때 혹시 쌈질하다가 또는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혹시 가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 모 시장이 계실 때 7년 동안 약 393개의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들을 해제를 해서 서울에서 25만 여가구 분당에 약 한 2.5배 정도 이상 되는 약 3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없애버렸죠. 이때 재개발이 해제되는구나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없다. 이제는 재개발은 해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아파트 될 때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숫자, 뭐 건축비니, 뭐 추가 부담금 그런 숫자적 하다면 막 사업성을 따지는데 사업성보다 더 중요한 아파트가 다 이루어지면 교통과 그 다음에 편의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 다음에 학군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가서 사업성에 의해서 오르는 부분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의 노후 주거지에서 아파트 될 때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재건축으로 갈 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바뀔 때는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더라도 5층 저층 아파트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5층 중층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 프리미엄과 지역에 따라서 지역 공간 시장에 따른 그러한 프리미엄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를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분들에게 맞을까요?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렇게 아파트 갭 투자해서 큰 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할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가격이 높고 전셋값이 낮아서 큰 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니죠.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이 소액이거나 돈이 있어도 내가 자녀들한테 소액으로 증여를 해서 내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 나서 살 때 대비해서 아파트 하나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재개발 예정지를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집 하나도 없고 돈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아파트 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는 철저하게 4, 5년 후를 내다보면서 소액으로 내 자녀 또는 소액으로 큰 돈, 소액을 내 자녀에 증여해서 내 자녀에게 안심하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이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재개발에 투자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파트만 맨날 하고 청약 통장 가지고 당첨만 하고 분양권만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뭐 큰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많이 못 벌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같은 강남에서도 재개발한 사람들이 더 벌었고 아파트 사서 아파트 가격 오른 사람들이 덜 벌었습니다. 다만 우리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걸린 것 때문에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65세, 뭐 70세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치매 없이 오랫동안 장수하실 분들은 70이 되더라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재개발 집은 사가지고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더 오래 장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받아서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기간을 좀 고려해야 되고 특히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는지 꼭 알아야 되고 75%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 감각을 보면 경험적으로 여기는 주민들이 동의가 높겠다, 잘하겠다. 이 토지의 지형과 도로 형태라든가 주민들의 사는 계층들, 연세들, 고령, 나이층을 좀 분석해가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 빠르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재개발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맨날 아파트만 투자해보는 거나 맨날 빌라를 간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개념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한번 투자해본 사람들은요. 이 아파트에 생겨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런 어떤 생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영역이 넓고 돈 버는 방법도 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하는 사람도 골치가 아파요. 왜? 비싼 걸 계속 두드리고 큰 돈 들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서울은 모두가 안정적이다. 모두가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아파트가 더 불안하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재개발은 아파트가 언젠가 바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떨어질지라도 재개발은 사업의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목표가가 아파트가 떨어지면 목표가가 좀 떨어질 뿐이지 가격은 계속 오른다. 어디에 맞춰서? 목표가에 맞춰서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여러분의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재개발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서울의 재개발.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울의 재개발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이 잘만 진행되고 빠르게 아파트 투자보다 훨 낫다. 그래서 약간이라고 하는 건 3, 4년 또는 길게로 할 때는 15년 정도 고생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고생도 아니다. 왜? 재개발 집은 사가지고 재개발해서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본인들은 사놓고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만 보지 사실은 본인들은 다른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래서 굳이 투자와 주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 뭐 항상 보면 투자할 때 내가 집 사면 내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 돼 하는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잘 못합니다. 다만 그냥 내가 산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서만 만족을 하고 상승하는 것에서만 배우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의 노후도는 지역의 평균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평균 노후도를 이 재개발하는 사람들 재개발 초보들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효로 이가라고 할게요. 원효로 이가는 이제 역세권 개발 예정지로 선정이 됐죠. 이제는 너무 비쌉니다. 자, 뭐 비싼데요. 이 동네에 여기 용산 경찰서가 있고 여기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이 노후도가 진행이 되려면 단독주택만 많이 있어가지고 노후도가 있으면요. 단독주택 많은 데는 아파트를 단독주택 지분만큼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줘야 1+1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대지 지분이 30평, 40평, 막 50평 이러잖아요. 단독주택 많은 데는 대부분 재개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뭔 모르고 재개발 투자한다면 노후 주거지만 찾아가가지고 땅 집은 큰 데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재개발이 가다가 새로 아파트 단독주택 가서 반대를 해가지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바람에 맞췄던 노후도가 사라져가지고 아예 개발이 20년, 30년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라는 것은 안에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신축으로 건물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철근 콘크리트 된 주택이 30년 이상 된 거하고 연화조라든가 흙집, 벽돌집 이런 거 있죠. 외가 20년 이상인 게 만약에 여기가 1 있으면은 신축 하나 있으면 신축이 하나가 있으면은 얘는 빠지고 나머지 여기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얘는 20년, 1 그러면 4분의 3, 75%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이 구역 내에서 지역의 평균 노후도가
노후도 계산하는 방식은 철근 30년, 철근 외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67%, 3분의 2 이상이면은 재개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예정지 단계라고 하는 것은 노후도가 한 60에서 65% 이렇게 되는 지역을 예정지라고 합니다. 자, 건물이 동네에 단독주택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가니까 그 동네는 피해 가시고 단독주택과 빌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갔더니 예정지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노후도가 60에서 한 60에서 한 63% 접어들었어요. 이때부터 예정지예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 노후도가 계속 증가해서 67% 올라가겠죠. 그래서 구역이 지정이 된다. 구역이 지정되면은 가격이 100%까지 오른다고 하면요. 구역 지정되는 날, 그날 한 달 이내에 보통 30%는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추진이 지나서 조합 인가가 나면은 이제 5분 응선, 이제 사업이 좀 빨리 가겠구나라고 해서 조합 인가, 이렇게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한 50% 끝난 거예요. 이미 동의율이 75%가 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동의율 75%가 넘어지면 반대파 25%는 어떻게 되느냐? 75%에게 강제 수용권을 줍니다. 너 그래 반대해? 그래 반대해라고 하고 그 뒤부터 동의서 받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그냥 공고만 보내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이제 사업이 한 70% 정도가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이제 자기 집에 대해 감정가 받고 뭐 하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청하는 몇 평수나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이 끝나면 이때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이 관리 처분이 끝나면 이제 80%가 완성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입주까지 이제 공사하는데 약 30에서 32개월 정도 걸리죠. 여기 보통 이주 기간 한 9개월, 10개월 있고요. 그리고 준공이 납니다. 준공이 나서 지역이 좋으면 계속 가격이 더 프리미엄 올라가는 거고 안 좋으면 새 아파트 정도까지만 오르고 마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해야 되느냐? 자, 보통 재개발지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내릴까요? 노후 주거지니까 불량 주택들이 많고 노후 주거지니까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리고 중간에 관리 처분할 때 이주비를 주고 하겠죠. 그러면 자, 거의 이 재개발 예정지에서의 전세 가격은 같거나 좀 내리는데 매매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죠. 이렇게 오르죠. 오르니까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갭이 멀어져서 내가 투자해야 할 금액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지 이전에는 3억 정도의 빌라가 전세가 한 2억 들어가요. 그리고 예정지 이 구역 정도 지정 정도 될 때 지정이 되고 나면 빌라가 6억 정도 가고 전세가 2억에서 한 2억 5천밖에 안 갑니다. 벌써 들어가는 돈이 1억에서 돈이 2억 5천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인가가 나면 8억이고 전세가 2억, 6억 들어가는 거죠. 사업시 인가 나면 9억에서 10억이면서 전세는 1억, 2억, 그러면 7, 8억 들어가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정지에 투자를 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80% 조합 인가까지도 사업 시행까지도 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직장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아파트로 되지 않고 중간에 내가 3억에 샀는데 7억이 8억이 됐어요. 그 4억 정도에서 5억은 번 거잖아요. 번 거에다가 내가 보탠 돈 보태가지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중간에 팔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하면 꼭 내가 굳이 준공해서 입주까지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나도 이 재개발 재건축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투자로도 더 보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이 명품 지역이고 굉장히 오를 것 같으면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좋겠지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중학교도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이제 내가 이사 다니기가 싫어. 나도 내 집 마련하려지 좀 이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질 때는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재개발도 투자하고 2년만 지나면 비과세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언제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가격 많이 오르면 비과세로 팔고 더 오를 것 같으면 2년 더 가지고 있다가 팔고 이렇게 팔아서 내가 모은 돈 저축한 돈 알파 그다음에 재개발해서 판 돈을 보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가성비, 투자비 대비 이익이 많이 나는 거. 그거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해서 5억 벌면 50%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2억 투자해서 5억 벌면 250% 5배 더 오르는 거예요. 50%보다 더 5배 오르는 거잖아요. 더 많이 버는 거. 특히 자녀분들 증여할 때 내가 아파트 하나 사주려고 하면은 막 5, 6억씩 넣어주고 저 갭 투자했다가 또 입주 들어갈 때 또 해줘야 돼가지고 부모가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냥 부모가 자식들한테 적은 돈으로 증여를 해서 이 큰 돈 번 걸 가지고 지가 번 돈 거 가지고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갈 수 있도록 만들어둔 좋은 디딤돌이고 좋은 사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요즘과 같은 시기 아파트 가격 흔들리고 있고 또 불안한 시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부족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파트가 잘 들어서는 곳 그런 곳에다가 하나 정도 투자하셔서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 또는 내 투자금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 투자는 단계별로 지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 잡기도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 예정지, 중기적으로는 차익 실현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 아파트라는 황금알을 또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재개발 예정지에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세미나 일정 그리고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네, 지금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고금리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흔들거립니다. 사실은 금리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동안 4, 5년 동안 있었던 부동산 거래 규제였죠. 그거하고 금리하고 맞물려서 지금 가격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벌써 1%가 내렸다고 하잖아요. 대출 금리가. 그렇다면 시장이 가격이 내리막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거래 시장이 일어날 거냐는 부분이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또 반등해서 오를 지역이거나 조정받는 시장, 보합세를 유지하는 시장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좀 분석하는 시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무료 세미나시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웃고 즐기면서 정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이 세미나도 참석해 보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상담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 고민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신도림 우성 3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올해 12월로 이제 준공 30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20년 6월에 만들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걸 처음에는 이제 수직 증축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네. 등급이 C등급이 나와서 수직은 안 되고 수평 증축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합원 분담금이 처음에는 1억 8천대를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4억에서 5억 정도를 해야 된다. 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집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즘 자재비나 인건비 같은 것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이걸 집을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직 증축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별동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별동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조망권도 많이 엉망이 되고 또 이제 리모델링은 그 재건축과 다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 사이 공간에다가 밑을 파서 이제 그 지하 4층까지 네. 그래서 한 284가구가 되는데 네. 그 사이사이에다가 그 이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하 4층까지 간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또 굉장히 주차 공간도 불편하고 부족하고 네네. 그리고 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은 지 이게 올해 이제 30년이 됐는데 네네. 이걸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신도림동 네. 우성 3차 아파트 지금 조합원 네네. 분담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매도를 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그냥 가지고 갈지 리모델링까지 좀 가지고 갈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인원 네네. 대표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예. 거기 신도림 네. 신도림 그 도림천역 바로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성질이 많이 급하세요. 거기 있는 네. 분들 전체가. 네. 자, 일단 딱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뭐 분쟁이 되든 말든 네. 저는 리모델링 반대입니다. 네.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과거에 저기 강남 미도 아파트도 막 그랬는데 예. 리모델링을 하는 척만 하세요. 척. 예, 예. 예. 그러다가 또 이 네. 리모델 하는 척하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재건축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런 현장을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봤어요. 재건축으로 예. 돌아갈 때 가격 많이 네.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하는데 1억 8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의 금액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리모델링 30평대 하는 거 다 2억 5천대, 6천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자재비니 뭐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 지금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 좋질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 우성 아파트가 지금 15층 중층 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평대 단일 세대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역 가깝고 살기 좋고 학군이 거기가 나름대로 인기가 좋거든요. 예, 예. 저는요 여기 저 잠원동 아시죠? 예, 예. 신반포 사지군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파트 8개인가요? 모아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했거든요. 예. 우리 시장님도 여기 우성 여기 길가 쪽 이 길가 있고 뭐 도림천 보인다고 조망권 네. 이거 무조건 주장하지 마시고요. 네. 길가에 있어서 시끄러워서 죽겠다. 그런데 오히려 도림천 조망이 있으니까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여기 네. 5차 신도리 현대 신도리 우성 2차 여기 있죠. 이렇게 네. 크게 통합 재건축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요즘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요. 예. 오히려 커뮤니티 시설 좋아해요. 요즘은 네. 건강하셔가지고요. 무슨 좀 운동이라도 좀 하고 사우나도 좀 하고 같이 헬스장이라도 좀 제대로 있는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는 네. 가격 진짜 많이 붙어요. 예. 그리고 지하를 파더라도 우성 2차 이거 램프가 작아가지고 뭐 네. 주차장만 되면 끝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재건축 해봐야 네. 땅이 작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한 4개가 합치면은요. 제가 봤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지고 공원도 만들기 조성하기 좋고요. 네. 역 가깝고 초등학교 가깝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깝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30년 됐으면은 지금 이제 92년씩인가요? 3년씩인가요? 93년 12월에 준공된 거거든요. 너무 성질이 급하신 거예요. 네. 지금 89년 이 선배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이제 C등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건축 완화가 많이 됐으니까요.
재건축으로 가시고요.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 조그마한 아파트 만들어 가지고 주변이 아파트가 있고 인프라가 예.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격 많이 끌어올리진 못해요. 그래서요. 예, 저는 그래서 반대. 예, 저도 그래서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1, 2, 3, 5단지가 있는데 예, 예, 1, 2, 3, 5단지 중에서 그 지금 1, 2단지가 또 나눠지고 예, 예, 또 2단지, 3단지, 5단지는 또 다른 건축회사 예. 뭐 포스코에서 한다 하고 이런 나눠져서 합쳐서 통합을 해서 하면 좋은 조건인데 네, 네, 이게 또 3단지, 5단지가 또 나눠지고 예, 예, 거기에다가 또 이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상쇄가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불리함 때문에 예, 예,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주변이 전부 다 27층에서 30층 이렇게 다 높은 그 건물들이거든요. 예, 예. 그저 그저 대림 아파트, 대림 4차 또 이쪽 동아 아파트 시장님. 예예. 방송 시간이니까 너무 끌고 갈 수는 없고요. 네네네. 제 의견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조합원들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잘 몰랐고요. 네. 그림이 예. 통합 재건축을 가야만 합니다. 15층 중층 아파트 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재건축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땅이 작다 보니까 아파트를 네, 네. 올릴 수 있는 층고 제한을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서울에 30층 고도 제한도 없고 하니까는요. 네. 통합 재건축으로 한 4, 5년 더 기다렸다가 네. 노후도 안전진단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 예. 뭐냐면요. 지금 저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실제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주인들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서는 지금 67%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 그 앞으로 그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면 네, 예. 그 앞으로 그 사업 인가가 나기 전에 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죠. 네, 네. 그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주민 분담금 있죠. 사업시 인가를 위한 청해를 해요. 그 네네네. 7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75% 동의 받아야 됩니까? 예, 예. 받고 나서 그러면은 분담금이 결정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이제 사업시 인가 나고 나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거든요. 네. 미리 사업시 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하면 비리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시 인가 후에 만들어지니까 그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지금 정확히 안 나오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견해는 통합 재건축이 낫다. 여기다 답만 드리고 네. 우리 시청자님들 별로 안 궁금해해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조합의 분쟁 문제를 내가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저희 소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예. 요거 저녁에 재방송 나가니까 잘 네네. 떠다가 그 조합에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 5년 정도 바라보시고 통합 재건축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걸 권유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을 독립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 서초 유니빌하고 네. 양재 이동 빌라하고요. 네. 수서동에 그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하고 네. 그 중에 어떤 거를 매수하면 좋을지 자, 지금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서초, 양재 그리고 수서 쪽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서초동에 있는 이 주상복합 레미안 어떤 거라고 하셨죠? 레미안 서초 유니빌. 레미안 서초 유니빌 그리고 양재 이동의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네. 자, 그리고 수서동의 오피스텔 이름은 뭘까요?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 자, 아드님에게 네. 이제 증여나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매수해서 아들을 독립시키려고.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드님이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 됐어요. 31. 네. 독립하신다고 잘 결정하셨어요. 네. 독립을 해줘야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돈도 더 결혼을 해야 더 많이 모아요. 네. 요즘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네. 뭐 집값 비싸가지고 뭐 물가 비싸서 돈 못 모으는 게 아니라 결혼 안 해서 돈 쓰느라고 더 네. 저축을 안 해서 가오 잡다가 지금 현재 힘든 경우도 많아요. 네. 자,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금이 조금 좀 있으신가 봐요. 자, 아, 현금 2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출 생각하고 예, 있어요. 2억의 대출. 네. 예. 지금 아드님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양재 이동 시민의 숨역 바로 옆에. 예, 양재동. 거기 양재역 주변이 RNCD로 거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요. 네. 예, 수도. 그다음에 아까 물어보신 데가 양재동. 네. 그다음에 서초동. 네. 자, 일단 수서는 뺄게요. 여기는 네. 환승하는 곳이지 투자처는 아니에요. 네. 여기는 지방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좋아하는데 네. 서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예, 여기는 일단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땡. 네. 예, 왜냐면 맨날 와가지고 환승하고 끝나거든요. 네. 양재동, 양재 RNCD 개발 지금 현재 연구소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기업도 네. 많이 들어왔고 여기 미래가 총망댐 네. 여기 양재 이동에 빌라 네. 하나 사주세요. 빌라. 네. 그다음 두 번째 서초동. 네. 서초동 남부터미널 쪽 있는데 그쪽인가요? 네네. 예, 남부터미널 있는데 자, 여기 남부 여기 주변에 강남역 옆에 보면 롯데 칠성부지 개발 아시죠? 네. 이거 앞으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직장인. 그다음에 서초역 바로 앞쪽으로 보면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네. 이거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 네. 유니빌인가 요것은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네. 가격이 이미 비싸져 있죠. 네. 아드님은 아직 젊고 네. 근데 집이 작아. 2억 갖고 들어가서 살려면. 네. 그러면 결혼하면 또 다시 이사를 가야 돼. 네. 그쵸? 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면 되게 좋은데 덜 올라 있어요. 그리고 네. 아드님이 출퇴근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 번 네. 더 갈아타야 돼요. 그죠? 네. 그다음 얘는 여기 양재동, 양재 이동 R&D 있잖아요. 네. 여기 빌라는 제가 봤을 때는 노후도가 이제 네. 서서히 재개발 또는 네. 뭐 역세권 여기 역도 있잖아요. 그죠? 시민의 숲 예. 역세권 개발 예. 아니면 모아주택 개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농후하다. 가능성이 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지어진 보세요. 아파트가 다 지어진 거 있죠. 사는 거 있죠. 네. 얘가 가격이 많이 올라요. 아니면 지어지려고 하고 있는 게 많이 올라요. 지어지려고 하는 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양재동이 우리 아드님이 31인데 네. 결혼해가지고 손주 날 때쯤 돼서 얘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요. 네. 그런데 그 레니안 유니빌은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안 올라요. 재건축도 네.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네. 주변에 인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평수가 작아 너무. 네. 그래서 얘는 가격 상승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재 이동에 하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동. 감사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양재 이동 위치. 네네. 그리고 여기 양재 이동도 투자할 때 말이죠. 네. 꼭 어르신들은 역세권을 너무 좋아해. 여기서 좀 멀리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양재 이동이라고 할게요. 네. 자, 여기에다가 다 아파트 지으면
상업 네. 및 업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교통체증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은 빼세요. 한 100m 네. 이내는. 네. 그다음에 위에 그 삼호물산 있는 데 있죠. 네. 여기도 상업 및 업무 시설이잖아요. 예. 여기서 좀 빼세요.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여기 이 길가 쪽 있죠. 양재천 바로 옆에 카페 같은 것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장사가. 네. 그 길에 붙어 있는 블럭 여기 현대 오일뱅크니 현대 블루엔지 그 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바로 개포사정 붙어 있는 제일은행하고 길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예. 이거 빼세요. 나머지 안쪽으로 하세요. 안쪽. 네. 이해가세요? 네네. 이런 게 재개발하는 거지. 네. 이런 데는 다 지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개발하기 네. 힘들어요. 네. 노도도 안 맞고.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걸 잘 사야 돼요. 사놓고 남들은 다 올랐는데 내 것만 안 올려. 엄마 네. 때문에 내 것만 안 올랐잖아 하면 또 되게 서운하거든 서로가. 네. 아셨죠? 네네. 네. 꼭 한번 잘 검토하시고 투자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재 이동 그중에서도 상업 및 업무 밀집 지역은 제외하고 안쪽으로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일단 임장 활동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일시적 2주택자인데요. 네. 그 하나를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와야 될지, 그게. 자, 조금 어떤 궁금해서. 부동산 가지고 계실까요? 네, 잠실의 2주택자예요. 잠실이요. 네, 네. 잠실 2주택자이시고 어떤 걸 먼저 구매를 하셨어요? 매수를 하셨을까요? 트리지움 아파트를 33평형을 2017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네. 엘스 아파트를 2020년도에 해서 다가오는 5월이 그 3년이 꽉 차는 달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잠실에 지금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시고, 자,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만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가져갈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트리지움을 2017년 몇 월 달에 사셨어요? 5월 30일. 다행히 거주 안 해도 비과세네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2년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거주를. 아, 여기 거주를 2년 안 하셔도 되는 걸 그냥 하신 거예요? 아, 제가 팔기 위해서 세를 주면 팔 수가 없어서 잘하셨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굿. 때문에. 네. 매각하세요. 비과세로 매각. 아, 네. 비과세 매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또 우리 시청자님이 잠실 트리지움의 가격을 좀 낮추는 사람이 될지라도 네. 일단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비과세를 매각하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네. 그리고 엘스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잖아요. 그죠? 네, 네. 엘스로 들어가서 근데 입주하세요. 그 엘스는 상생 임대를 했거든요. 네? 상생 임대. 아, 상생 임대 거주 안 하셔도 되네요. 그러면 네. 예. 상생 임대를 하셨다 하더라도 트리지움을 매각을 하시고 네. 다른 걸 사면 상생 임대 맞추면 또 일시적 2주택자로 또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그 네. 매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네. 말이죠. 2013년 때 이때 이쪽이 잠시 엘스도로 트리지움도 가격이 한번 흔들려 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저기 하는데 저라면 일단은 매각을 하고 두 개를 모아서 드디어 한번 강남에 진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엘스도 좋은 아파트니까 가지고 가시면서 자녀분들 몇 살이에요 지금? 하나는 세대주 독립했어요. 하나는 대학생이고. 나이만 물어보는 거예요. 28이요. 28. 그다음에 곧 대학생 하나 있는 거죠. 네. 예. 차라리 가장 좋은 방법 팔아서 엘스로 들어가시거나 엘스에서 평생 아파트 산다 생각하더라도 좋은 아파트니까 살기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 큰아들, 작은아들 본인을 위한 투자를 나누어서 하세요. 네. 그리고 모아주택 같은 거요.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일시적인 2주택자 의미 없어요. 직장 다니면 다시 또 각각 독립해가지고 1주택자 되면서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 거 아이들 앞으로 적은 돈으로 아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재개발 예정지로 네네. 예정지로 사주세요. 용산은 안 되겠다. 왜냐면 그 규제 지역이니까. 뭐 네.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라도 세대 분리가 직장장 세대 분리 되잖아요. 네. 예, 그 용산 같은 데 하나 사두고 그다음에 네. 둘째는 사당동 같은 데 하나 사두고 본인 남는 돈은 월세 받는 용으로 사거나 아니면 아직은 젊으시니까 한 번 더 본인도 재개발 투자해서 용돈벌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투자 잘 하신 것 같고요. 시의적절히 잘 했는데 지금 매각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설날 끝났잖아요. 네. 3월 한 중순까지 또 신학기에 학교가 좋으니까 아이들 자녀 보낼 아파트가 지금 거의 이쪽에 이제 다 비싸가지고 없거든요. 매매가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날짜가 이미 임박하긴 이 해요. 비과세가 네. 넘어가가지고 팔아야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게 지금 학교를 이제 설 지나서 3월 중순까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실거주 소요가만 지금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거주자에게 네네네. 파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 명의로 또 재개발 예정지 매수를 또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전략,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또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세미나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금요일 1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그리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좋은 투자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동안 저희들도 이제 설이 끝나가지고 방송 시간이 좀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같이 만나려고 좀 좋은 시간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2시에서 1시로 옮겼습니다. 기존에는 1시에서 3시, 1시에 3시였는데 1부는 이제 12시에서 1시, 2부는 1시에서 2시. 다음 주 2월 1일부터 방송 시간이 바뀌니까 참조하셔가지고 12시부터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또 요즘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 1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진행됩니다. 달라진 시간 꼭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